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제3공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바로 이틀 후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은 아마도 야권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산된 야권표를 모아야 이번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선거 시작부터 야권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동작을 선거구에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야권 연대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거셉니다. 여당 측에서는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나눠먹기 선거라고 하면서 민행하고 있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우리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원래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친절한 스캔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수케씨.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그 순천에 있다는 무슨 별장 있죠? 네네. 무슨 숲속의 추억인가요? 무추억의 숲속인가요? 네. 숲속의 추억입니다. 네. 거기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갔을 때 그저 벽 안에 유병헌 씨가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얘기가 왜 오늘에서 나오는지 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에 유병헌 회장은 도망치지 않은 채 도피 공간으로 마련됐던 별장 벽안 약 3평 공간에 숨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지난달 26일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했던 여성 신모 씨에 의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급히 별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유 전 회장은 당연히 해당 장소에 없었고요. 현금 8억 3천만 원 그리고 미화 16만 달러가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 2개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병헌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일단 유병헌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조력자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수에 따르면 일단 사인이요. 이르면 내일쯤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혹의 범위는 나름 좁혀질 테지만요. 일단 유 전 회장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즉 운전기사였던 양회정 씨가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배 중인 양 씨는요. 지난 4월부터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수사 동향을 파악해서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돈다발이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의 행방도 유혜정 씨가 알고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유 씨와 함께 역시 함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던 김엄마, 김양숙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운전기사
그이가 양회장이죠, 네, 양회정 씨. 양 씨. 네, 그렇죠. SNS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의혹만 넘쳐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검경은 각종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 혹시 검경 간의 갈등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초적인 의심부터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던 유 씨 주변에 술병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술병은 약 10년 전부터 생산되지 않은 소주병이었던 점,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일명 신엄마가 자수를 한 날이 유 씨의 변사체 신고가 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이런 점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속 시원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던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국에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등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사고 100일을 맞아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부 행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이 되면 바로 100일자가 됩니다. 이 가족대책위는 오늘 출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침몰한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요. 오늘 오전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를 출발했습니다. 단원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서 서울 광장까지 1박 2일간 50km 이상 도보 행진을 시작한 겁니다. 예고대로 새정치연합의 박영석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김영환, 부자연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동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 민영화 관련 입법 예고를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아주 요새 시끌시끌할 때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요? 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제2차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는요. 국민의 70% 이상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으로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성명을 오늘 다시 발표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요. 이 건강이나 생명보다는 자본과 대형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사망에까지 이르는데 이렇게 민영화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지금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가이드라인 등 소위 하위 법령을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의료 민영화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주 빗발쳐가지고 참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됐답니다.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큰 모양이죠. 네, 앞서 여론의 추이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시간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약속 고가차도 철거 작업으로 고가차도가 지금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부도로 2개 차로씩 운행이 가능한데요. 동호로가 여파 때문에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먼 거리에서 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미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도 5거리까지 밀리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입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에서 뱅뱅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방면 교육개발원 입구도 신사역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반포대로는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역까지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요. 반대편의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얼마 전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혁신장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거기에도 혁신장렬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을 해서 아주 관심을 끌고 있죠. 네, 현장 웃음바다가 되고요. 어쩐지 젊어 보이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의 혁신의 옷을 입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친절은 과학이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죠. 예,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동원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죠. 그럼 요즘 새누리당은 혁신 장렬입니까? 네, 네. 무슨 혁신 장렬, 그렇게 장렬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그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 장렬이라는 이런 이 슬로건을 장렬이라는 자체가 네. 이제 그 널리 퍼진다 이런 확산시킨다 이런 네. 예,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만든, 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3월 말에 예. 홍영애 대표가 이제 불러주셔갖고 네. 제가 이제 홍보기획본부에 다시 들어왔는데 예, 저는 또 선거 때, 네, 선거 때 한 1년 3개월 정도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그러셨군요. 예. 이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무엇을 느꼈냐면 요즘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세상 살기 참 힘들겠다. 네. 기업이든 뭐 단체든 예. 또 스스로 개인이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당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요즘처럼 시대 정신이 아닌가. 네. 그랬을 때 제가 새누리당 와서 우리 당의 동지들한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당의 어떤 발전을 돕겠다 하면은 네. 그 시대 정신을 당에 전달하고 혁신으로 우리 당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제 혁신을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이다로 혁신입니다라는 구호를 갖고 네. 4월 1일부터 이제 시작했었죠, 이제. 네, 그거군요. 네. 새누리당에서, 혁신하라. 이렇게 아주 명령어로 나타나셨군요. 뭐, 제가 명령한 대로 되겠습니까? 예. 아니, 얼마나 혁신을 안 하면 또, 이제 혁신하라고, 그냥 혁신 또 장렬을 하게끔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희 당은 나름대로 혁신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렬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혁신을 갖다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네. 언어적인 어떤 이제 메시지의 차원에서 이제 발전시킨 거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여러 당원들의 그 조화된가요? 이제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티셔츠 입고 나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네 분인데 윤상현 사무총장, 사무총장하고, 예. 김세현 사무부총장, 예. 박대출 대변인, 예. 민현주 대변인 예. 이렇게 네 분인데 네. 몸을 던지시면서까지 나와서 이제 이제 시연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사무처 직원들이 했어요. 네. 사무처 직원들이 뭔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몸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또 혁신이니까요. 예. 그 자체도 혁신이다. 네, 그 자체도 혁신이죠. 그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 않던 일을 하니까. 예, 혁신이죠. 어저께인가요? 어제인가, 어제 해운대. 네. 에서 또 윤상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박정식 의원이 이제 그 티셔츠에다가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고서는 특별 동료 운동을 했었죠. 얼굴에다 이렇게 먼저 색깔 페이스 칠하고 페인팅 하고. 월드컵 때 이제 태극기 하듯이 네. 하고서는 거기에 투표 이렇게 글자 해놓고 했죠. 그것도 이제 여의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퍼포먼스였죠. 네. 그거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님은 원래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유명하신 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대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 광고는 광고인데 말이죠. 여기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냐 없냐보다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려는 자체를 좀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하긴 홍보기획본부장이시니까요. 아니,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것보다도
그 홍보용으로 제가 이제 한 건 아니고 그 1년 3개월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을 아 이제는 정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와서 전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광고 전문가로서 새누리당에 1년 3개월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혁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드네요. 네. 혁신하라 그러지 않고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좀 정확히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이 당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주 돌려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 조동원 본부장님 작품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일정 분의 역할을 한 거죠. 일종의. 근데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네, 뭐 아이디어와 실행과 이런 데서 중심이 돼서 창업을 한 겁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셨다는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이 빨간색을 새누리당이 쓴다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빨간색은 국민의 색깔이고 국민의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빨간색 옷 입고 다. 근데 그 붉은 악마도 그때 왜 붉은색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좀 이상한 얘기들도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빨간색이야말로 우리 고유의 색깔이라면서요. 그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충격과 파격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 하나의 망치로 얻어맞는다 뻥 했는데 그 머리를 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변화인 거죠.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지난 6.4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 그래가지고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본부장님 작품입니까? 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 과정을 한 건 사실인데요. 잠깐 좀 정정을 해볼게요. 조금 말씀하시는 박근혜를 구하자는 마케팅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게 쓰는 혁신 마케팅이거든요. 도와주세요는 앞에 가고 도와주세요. 뒤에 머리부터 발끝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최고에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규제 이제 개혁 그 철폐를 위해서 입장 토론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관료들하고 싸우고 저는 새누리당 와서 새누리당과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서 이제 혁신을 주장했는데 대통령도 혁신을 주장하셨고 혁신 지금 국가개혁 하신다 그러시고 저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혁신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건 혁신 마케팅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읍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권력이 그 시민들한테 넘어갔지. 이 새누리당이나 뭐 새정치연합의 뭐 안철수 뭐 김한길 대표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청와대 이런 쪽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6.4 지방선거 때는요.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마케팅 그게 좀 통했다라고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아주 참패를 아니 1인 피켓을 1인 마케팅 피켓을 얘기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들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읍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력을 가진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 그걸 뭐 이렇게 금을 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니, 해석도 혁신적으로 하시네요. 저요? 아니 저는 뭐 알겠습니다. 요새 세바위라는 게 있죠.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그 이제 줄여서 이제 세바위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바위에다가 또 이제 29살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앉히고 앉혔다는 것보다도 저기 이렇게 이렇게 모셨죠. 영입을 했어요. 모신 거죠. 모셨다. 뭐 앉히나 모시나 뭐 그게 그건데요. 아니 이준석 위원장이 29살이라 그래도 저는 그분이
정치적인 이 성숙이나 어떤 앞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모신 거죠. 예, 그래서 영입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라고 당명을 바꿀 때 새자를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새롭다는 뜻으로 새자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롭다는 새누리당을 뭘 또 바꿉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새바이가 된 거 그 아닙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게 네, 네. 구글도 계속해서 구글 아시죠? 네. 구글도 계속 베타 버전으로 계속 바꿉니다. 아, 변화를 하고 그래요. 끊임없이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의 세상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사람들의 많은 지각은 굉장히 뛰어난데 네. 정보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좋아하면은 구태가 되어버립니다. 네. 예전 그들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도태가 되거든요. 네네. 구태가 도태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고 그 혁신을 스스로가 못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해서 망치로 때리듯이 혁신하라고 계속 강요를 해야 됩니다. 네. 정보도 제공해주고 네, 네. 뭐 계획도 하고 콘텐츠도 하고 그런데 구글도 그렇고 심지어는 뉴질랜드에도 혁신위원회가 있고 다 저기 그 변화의 상징이 되는 회사나 어떤 국가에서도 혁신을 계속해서 다른 어떤 민간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새누리당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인데 그 당의 옆에 누군가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계속해서 주장해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네. 말씀으로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새바위. 네, 세바이. 좀 바위덩어리가 뭐 새롭게 바뀌는 바위덩어리인지 알았어요. 줄여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새바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조동원 이 홍보기획본부장님은 이 선거 때만 되면 또 이 새누리당을 나타나셔가지고 새누리당을 살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좀 너무 저기 말씀이시고 사실 그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을 좀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쪽에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당에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은 저 같은 작은 무슨 말씀? 얼마나 좀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혁신 선거 운동을 위해서 무슨 대국민 공모도 뭐 하시고. 네,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시지 티셔츠 해갖고 아, 예. 뭐 이제 혁신 장려를 이렇게 한 건 있지만은 아, 예. 의도는 뭐냐면은 선거 운동이 계속 뭐 서로 공격하고 우매하고 뭐 이런 난장판이 들고 네. 싸움하고 뭐 이런 거하고 네. 굉장히 뭐 예전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단일화냐 무슨 뭐 연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네. 다 예전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전 그들의 모습이 구태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참가가 저조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더운 날씨에 선거마저도 좀 혁신적으로 하고 선거도 혁신적으로 하자. 혁신적으로 하고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으로 가면 국민들도 또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국민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이번 730 재보선 끝나시면 또 떠나십니까? 예,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거는 황효 대표하고 약속이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월 4일까지만 하기로 약속을 원래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갔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갑자기 비대위에서 7월 말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뭐 그거 갖고 제가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당의 지도부가 그런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 나갔으니까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말까지 하는 거로. 그러다가 이제 또 새누리당을 또 혁신하라고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또 나타나셔야죠. 제 가장 소망은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어떤 새누리당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광고 카피라이터이신 본업은 늘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기 위해서 뭐 구상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주변에 저를 갖다가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먼저 이제 민간 이제 저희 단이 아닌 국민들한테 이렇게 몇몇 친구들 후배들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많은 것을 보고 있고 그래요. 좀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아이디어는 저기 오히려 거꾸로 저기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주죠. 아, 예. 하도 뭐 탁월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새누리당을 혁신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부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전면 승부 1부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익보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인가 형씨 만나면 노래해줄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가수 김장훈이 들려주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다큐멘터리 엄마들의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전 8시 10분 찾아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6069님께서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최악의 선택은 피해야죠. 그런 거 야권연대는 필연입니다. 네, 4892님께서는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야권연대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역풍을 맞을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전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한때
그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만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오빠, 이건 얼마야?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이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후보 만나보는데요. 김포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가 신인대 정치 거물의 구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주에 만나봤고요. 오늘은 730 재보궐선 김포시 후보를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포까지 가셔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예, 왜 김포까지 가셔서 출마를 하셨는지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내 많은 분들하고요, 또 김포 시민들 요청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김포는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또 정치적 역할도 매우 필요하고요. 예. 또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도 있고, 발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군수장관, 도지사까지 지낸 검증된 능력, 또 리더십을 김포 발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말이죠. 새누리당 쪽에서는 철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죠? 아, 그럼요. 근데, 특히 홍철호 후보께서 처음 정치를 하시면서, 예. 토박 이론을 내세웠는데, 이미 김포는, 33만을 넘었었고요. 네. 원주민들이 한 25%, 네.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전월세 폭등 때문에 네. 새로운 기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사월림에서 이주해온 동포들도 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해서 네. 이 김포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 김포시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계속 토박이 또 이렇게 분열 정치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후보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홍철호 후보보다도, 내가 바로 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지요? 이번 730 보궐선거는 작은 지역 살림살이를 챙기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거를 뽑는 것이 아니라요. 네. 김포가 수도권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지금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해서 직국지원 해남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뽑히는 재보궐선거에 뽑히는 국회의원은 단회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되죠. 예, 예. 연습 없이 바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아마추어에게 그런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늘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묻습니다. 홍철호 후보에 대해서 덕담, 장점도 한마디만 하시죠. 홍 후보께서는 도기업을 통해서 자주 생각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연 매출 한 800억 정도를 하시는 사업가이시고요. 네. 또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런 공직을 출마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상당히 많은 장학금, 봉사활동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핵심 공약을 많이 들을 시간은 안 되고요. 딱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공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해남 사업은 김포도시철도인데요. 네. 한 1조 5천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조 2천억은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LH가 부담을 하고 네.
3천억 정도는 김포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김포시가 3천억을 부담하게 되면 뭐 복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상해질을 높이는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김포 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확보가 필요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울당 지도부가 이미 결의를 해주셨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약속을 했고 이것을 받아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730 재보궐선거가 말이죠. 예, 이 한참 휴가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7월 30일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치이고요. 예. 재보선 자체가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네네. 매우 걱정인데 일단 선관위하고 네. 김포시에서 선택이가 누구를 하든지 간에 네. 자기 공무의자 주권 행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서 예.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김포시 전체가 어쨌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포에는 야권에서 정의당 후보, 통합진보당 후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김성현 후보께서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정의당 후보하고의 뭐 야권 연대 이야기는 혹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야권 연대는 지금 동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중앙당 차원에서는 야권 연대가 없다고 좀 선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 차원에서 좀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여기 김포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그 정의당 후보 좀 이렇게 야권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승리만을 위한 야권 단일화는 그렇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동의받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또 그렇게 느끼시나요? 워낙 우리 김포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전화 응답률이 또 낮기도 하고 예, 전화 응답. 계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네. 현장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요. 지역신문이 그래도 김포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대체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오늘 지역신문에 발표된 건 한 3.5% 4% 차이니 거의 근접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앙에서 오히려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예. 10% 또 10%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박빙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이게 저도 선거를 꽤 많이 해봐서 예. 현장 아주 비과학적이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요. 처음은 새내기 김포시민이라고 굉장히 마음을 닫으셨는데 예. 지금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선거에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데 소위 수문표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야권 쪽에 수문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권 쪽에 수문표가 많은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지난 육사 선거 같은 경우는 여권표가 많이 숨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번 730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공천을 하고 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지지자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시점인데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여당이 참 대통령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성하면서 정말 국가 개조 수준으로 나라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하나도 실천된 게 없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유가족이 농성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는 숨어있는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실망했던 분들께서 네. 그래도 작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실망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엄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좀 하셨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야권 지지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아주 뜨겁습니다만 그 유병헌 전 회장 이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소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틀 지나니까 저도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예. 네. 너무나 황당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검경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송치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품을 보면 유병헌 씨와 충분히 관련 있는 유품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DNA 검시하는데 한 달이 걸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무슨 뭔가 승리는 있지 않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저보고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고 아마 뭐 충분하게 그 진상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내일 맞이하고 예. 그동안 뭐 육사 지방선거 등등 해서 세월호 또 참사를 많이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씩 잊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유병헌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그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되새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 730 재보궐선거라는 게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또 야권 지지자들께서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에선 출마를 하셨는데 좀 수원에선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네. 집권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네.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예.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되겠죠. 예. 네. 혁신을 해야 되겠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에서 김포시 후보를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그렇겠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킨.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렸는데요. 500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단일화는 야권의 필요악이고 여권에는 공격거리라고 생각합니다. 8188님께서는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야권 연대는 당을 위한 연대입니까? 투표하는 유권자를 위한 연대입니까? 출마했으면 끝까지 완주해야지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수 듣고 계신 분들은 예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